2025년 1월 31일 마감 및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딥시크로 인해서 많이 아프죠, 한국 시장. 그런데 뭐 개인적으로는 미국 쪽에서 우리가 쉴 때 급락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어서 국내 증시 나쁘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에 몰아치다 보니까 또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오늘 2500포인트를 이탈하는 모습이 잠시 나왔습니다. 근데 시작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2535포인트에서 시작했거든요. 이때 보게 되면은 계속 제가 2535포인트가 저항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근이 뭐 이번에도 역시 저항이 되게 되면서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2500포인트를 하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나마 좀 반등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는 수급 상황으로 확인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은 오늘 1조를 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은 매수 후에 매수 폭을 축소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매도 폭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죠. 그나마 다행인 건 미국이 딥시크로 인해서 급락이 나온 후 실적에 대한 이슈 때문에 서서히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그나마 뭐 그렇게 많이 동반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쪽에서 지금 뭐 많은 얘기가 좀 있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미국 쪽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2535포인트 때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 코스닥은 뭐 그냥 약보합 수준으로 움직이는 거죠. 하락 출발을 하기는 했는데 이전에 뭐 지지선에서 지지가 나오게 되면서 양봉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전일 대비 0.14% 하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보시게 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처음에 매수 시작 후 매도로 전환되었죠. 그런데 매도 폭을 축소를 하게 되면서 매수로 완전히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뭐 기관은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큰 흐름은 없었다라는 걸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정확하게 데칼코마니라고 하죠. 데칼코마니처럼 움직였던 건 개인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코스닥은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딥시크에 대한 이슈 때문에 반사 이익이 될 만한 종목들이 정리가 좀 되었습니다. 아마 다들 확인을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지난 목요일에 들었거든요, 딥시크에 대한 얘기.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데 주말에 대대적으로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딥시크에 대한 이슈가 아마 유튜브에도 굉장히 좀 많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그 최첨단 GPU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포함을 해서 78억 8천만 원에 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나 혹은 뭐 구글 뭐 이런 데를 확인해 보게 되면 오픈 AI도 포함인데, 이 78억 8천만 원이요, 인건비 정도밖에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인건비. 그런데 한 대에 뭐 50만 원, 뭐 500만 원 이렇게 하는 GPU가 전혀 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가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양쪽에서 몇 가지의 뭐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미국이 이런 그 엔비디아 거를 안 팔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그렇죠, 중국 쪽에서 키우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죠. 만약에 미국이 수출을 유지를 했었으면 뭐 자체적으로 AI를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기술이 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지금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이미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이렇게 저렴하게 만들 수 있어?
그러면 국내에서도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뭐 어떤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거 충분히 해볼 만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대표주나 게임주 등이 반사이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진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인터넷 대표주나 게임주가 뭐 여기에서 호재가 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호재가 된다라는 건 중국도 80억에 했는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GPU를 포함을 하게 되면 얼마나 더 잘 만들까? 뭐 물론 만들어 봐야 안다라는 건 결론입니다. 어떻게 됐든 키움증권에서는 엔비디아 등 AI를 중심으로 시장의 움직임을 바꾸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엔비디아 등 AI 하드웨어 업체의 성장 독주에서 AI 비용 하락에 따른 AI 소프트웨어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AI 소프트웨어 업종의 우호적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런 얘기가 비슷한 얘기가 이제 상상인 증권에서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먼저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의 소프트웨어가 뭐 지금 뭐 딥시크로 인해서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거야라는 얘기가 좀 나왔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때문에 AI 챗봇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 올라가고 있고요. 중국 상장,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은 사실 저는 물음표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대표주 및 게임, 모바일, 스마트폰 이런 쪽이 오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종목들 보게 되면 GRT, 딥시크의 서버 공급사인 중국 낭보정부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MK전자는 중국 거점으로 해서 반도체 IDM 업체와 후공정 업체들을 대상으로 생산 판매하는 업체고요. 서플라이 글로벌은 딥시크의 중화웨이 칩이 사용됐다라는 속에서 어센스 칩 미팅 생산을 맡고 있는 서플라이 글로벌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칩셋 미더 이스트 소프트 목도 관심주로 테마로 엮였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때문에 반도체랑 전력 설비, 원자력은 약세를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거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같은 흐름이 좀 이어졌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SK 하이닉스가 거의 10% 가까이 하락을 했으니 뭐 이런 종목들도 오늘은 약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주가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미국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고, 뭐 신영증권과 DB금융투자에서 하나오션과 함께 HD 한국 조선해양에 대해서 2025년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로봇 관련주는 현대차그룹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공장 투입 소식, 그에 따른 글로벌 로봇 시장 개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이제 자회사죠. 미국에 있는 자회사인데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자동차 생산 현장에 투입하기로 예상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 내에는 양산 체제를 구축해서 로봇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로보틱스 전문회사 나우로보틱스도 역시 코스닥 상장 심사를 위한 예비 심사 승인을 받았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주들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보안주가 이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미국 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몇 가지 설이 하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딥시크가 오픈 AI의 챗 GPT를 인해서 답을 얻고 그 답을 지금 공유를 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좀 있죠. 그런데 막상 뭐 얘기하는 건 우리 오픈이잖아. 그래서 니네가 검색해봐, 확인해봐, 이건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이 보안 딥시크를 만든 회사가 헤지펀드로 돈을 벌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리 헤지펀드로 벌은 돈을 가지고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을 적어도 수백 개 가지고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다만 이제 미국 쪽이나 글로벌 쪽에서 이 딥시크를 지금 설치하지 말자, 규제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게 되면서 뭐 국내 보안주 역시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정치 인맥주로는 오세훈 대선 출마 시작 속에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는 캐터필라 실망감으로 인해서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남북경협주도 역시 하락하고 있는 모습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몇 개 더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뭐 삼성전자 실적 잘 나왔는데도 딥시크로 인해서 SK 하이닉스와 같이 동반 하락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네이버, 카카오, 크래프톤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SDS나 현대오토에버도 오늘 상승하고 있고요.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SK스퀘어는 SK 하이닉스로 인해서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삼성물산, 삼성화재, 삼성생명 뭐 이거는 이제 주주환원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미반도체나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런 종목, 한국전력 다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바뀌어갖고.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잠깐 볼게요. 코스닥 보시게 되면 삼천당, 제약, 케어젠, 보노로이, 휴젤, 바이넥스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로봇주 괜찮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고영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 AI 관련주가 엠로, 그 다음에 한글과학 컴퓨터, 컴투스, 안랩 뭐 이런 종목들, 게임주 다 AI 수혜주로 이슈가 좀 됐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관련주는 전반적으로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이슈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관심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DIT가 5% 하락하는데 이거는 그냥 홀링하고 있고요. 삼성전기는 오늘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뭐 2025년에 실적 좋다, 그래서 매수해라,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하면서 오늘 3%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딥시크로 인해서 일단은 반도체나 이쪽은 다 약세겠죠. 그래서 대덕전자 8% 하락, 인텍플러스 4% 하락, 뭐 VM 6% 하락, PSK 홀딩스 6% 하락, HPSP 8% 하락, 유니셈, 에로티베큐움, 한양디지텍, 하나머티리얼즈, 제우스, 테스, BCNC 다 약세고요. 자화전자는 애플 이슈가 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바이넥스가 체크가 좀 안 됐네요. 바이넥스가. 그래서 바이넥스까지 빠르게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얘기 안 한 종목들은 주말 동안 싹 정리를 좀 해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하고요. 이제는 12월 달 거를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12월 달 거 다 정리를 하고요. 1월 달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만 세팅해서 좀 챙겨가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너무 많아서요. 2달치를 한 번에 하니까 종목이 좀 너무 많았습니다. DIT는 오늘 뭐 보시다시피 6%대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버티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전에 저항이 지지선이 됐죠. 오늘 뭐 반등이 나왔다가 윗꼬리 다 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선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아마 월요일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들고 가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권사에서 삼성전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게 되면서 뭐 최근에
저항이었던 13만 4천 원을 뛰어넘는 모습 보여주고는 있었는데 일단은 지금 동시호가에서 13만 4천 원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13만 4천 원 돌파를 하게 되면 뭐 큰 의미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덕전자도 오늘 뭐 7% 빠지고 있는데 버티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이 안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18,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2만원 사이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18,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그대로 버티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바이넥스는 오늘 뭐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뭐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미국 FDA 품목 허가 승인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뭐 이 때문에 오늘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다. 다만 이제 22,000원이 단기적인 저항이었기 때문에 뭐 돌파를 하지는 못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텍플러스, 이전에 저항에서 저항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지선만 좀 체크를 해보면 이 가격입니다. 지지선이 이 가격이에요. 처음에 매수를 했던 가격 이 가격이었는데 만 한 500원 부근이었는데 지금 13,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12,600원까지 지지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지 구간. 그렇기 때문에 이탈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상향이 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VM은 오늘 매도예요. 이전에 지지 여기였거든요. 그 가격이 한 7,400원 7,450원이 지지였는데 이 지지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정리하는 방향이 맞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6,600원대까지 조정받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은 정리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PSK 홀딩스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긴 한데 지지가 55,000원입니다. 그래서 55,000원이 뭐 최근에 급등도 많이 했고요. 거의 뭐 더블 이상 올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을 좀 받아주는데 55,000원 위로 올라오면 뭐 살아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참고로 55,000원 부근이 지지선이었다. 그러면 55,000원이 저항선이 될 가능성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PSP 7%대 하락인데 이거는 제가 매도를 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지지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 최근에 이전에 저항이 지지가 돼야 되는데 이전에 저항이 29,500원입니다. 그리고 상승하고 조정받고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7%가 하락인데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니셈도 버텨도 괜찮죠. 이전에 저항이 여기였고요. 지지 6,500원 이탈하지 않은 이상은 버텨도 무난하다, 이렇게 빠르게 결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로티 베큐은 매도죠. 이전에 저항 지지 근데 이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은 정리가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지가 여기에 있었는데 9,100원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 9,1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이거는 지지선 깨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8,85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너무 많이 동반이 돼갖고 그래서 오늘 정리한 거 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한번 더 해드릴게요. 한양 디지텍
한양 디지텍은 전 고점이 여기였죠.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 지지돼서 버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머티리얼즈 요거는 정리하는 방향이 맞죠. 물론 25,000원 부근이 중요한데 만약에 못 파신 분들은 24,500원 지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이따가 한 번에 몇 개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우스도 오늘 정리입니다. 제우스도 오늘 정리해요. 이전에 저항이 여기였고 이 저항은 지지가 돼야 되는데 지지가 이탈했기 때문에 매도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스는 홀딩입니다. 테스는 홀딩이에요. 여기가 지지입니다. 지지 이탈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홀딩이고 BCNC 홀딩. 저항이 여기였고요.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홀딩. 자화전자 오늘 뭐 긍정적이죠. 그래서 이것만 보고 좀 말씀을 좀 해드리자면 일단은 오늘 매도한 것 중에서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PSK가 전일 대비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하락하고 있죠. 두 번째, 버티고 매도한 이유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하락,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하락, 거래가 동반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거래 없는 종목들은 일단은 거의 버티는데 VM은 제가 매도하는 그 내용에는 부합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지지선을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음봉인데 거래량이 많은 거, 그리고 음봉이고 거래량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지지선을 이탈한 종목들은 정리를 한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조건이 부합한 종목 정리를 좀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AS 일단 마무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관심 종목은 두 종목이 나왔는데 지금 굉장히 좀 올랐어요. 굉장히 올랐는데 이 두 종목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트룩스 저항이 여기 있어요. 저항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인 거예요. 그 가격은 28,500원입니다. 28,5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릭스, 두 번째 종목은 올릭스인데 저항이 이렇게 있었죠. 이전에 지지였잖아요. 지지였다가 이 저항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확한 매수 타이밍은 16,000, 오늘 350원 돌파 시 매수하고요. 손절가는 4%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기적인 목표가는 2만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것까지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이 오늘 변동폭이 굉장히 좀 컸는데 미국 쪽이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미국도 역시. 그런데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장마감 후에도 실적이 나온 종목들이 꽤 있죠. 잠깐만 체크를 해보게 되면 장 마감 후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거든요. 그래서 뭐 캐터필러, 기타 뉴스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장마감 애플이 지금 상승했죠. 애플이 시간의 거래에서 3.22%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텔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인텔도 역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자
시간의 거래에서 1.74%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신발업체 데크 아웃도어, 이건 아마 호카로 많이 아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예상치랑 내년 1분기 실적에 대한 이슈가 좀 있어서 급락을 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퍼 마이닝, 뭐 이거는 큰 의미는 없고, 그 다음에 비아비 솔루션스, 이것도 역시 상승했어요. 그래서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주가가 좀 상승을 해서 오늘 시장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매도한 종목들 중에서 빠르게 반등 나오는 종목들도 있을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테마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테마에 빠르게 좀 움직이려고 정리를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